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영화 6.2 사건 관련해서 아이의 친모에 이어서 친부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도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허 변호사님, 지금 남편도 피의자니까 같이 했다 이런 뜻입니까? 네, 지금 친모가 아동복지법상 영화 6.2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친부도 방조 혐의로 같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애초 이 친모가 진술하기로는 2021년 당시에 아이를 낳고 이 친부와 헤어지고 고등학생 신분이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이어서 인터넷에서 이 성인 남녀 3명에게 아이를 넘겼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요. 예. 이 아이를 넘겨주는 자리에 친부이자 전 남자친구가 함께 갔다 이렇게 진술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6.2 방조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네. 지금 모두 피의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사라진 아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맞아요. 이 아기를 그러니까요. 데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되지 네.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휴대전화를 제출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썼던 휴대전화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화성 영화 6.2 사건처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입양이 또 횡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네. 지금 이 실태가 정확히 어떤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금 생각보다 온라인 통한 이 불법 입양 굉장히 사례가 많은 것으로 그래요? 보입니다. 일단 입양을 하게 되면요, 이 출생 신고를 해서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이 적법한 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거나 이 입양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은 미혼모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예. 불법 체류자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를 불법으로 입양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아예 이 출산 정보 자체를 입양 받을 사람의 정보로 허위로 기재를 한다든가 아. 외부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이 분만에 참여한 사람이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써주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아기를 이 불법으로 입양하거나 심하면 사고 파는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네네. 남의 아이를 내 아이로 출생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공정증서 원본, 공전자 기록 불실 기재죄라는 이 형벌 대상에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이 대가를 받고 아이를 넘긴다. 어떤 명목이든지요. 뭐 아주 소정의 출산비라든가 산후조리비 이런 것들이 지급됐다고 하면 이거 자체로 아동 매매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네네. 또 자격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입양을 불법으로 알선했다고 하면 이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수원에서 자녀 2명을 출산 직후에 살해해서 시신을 뭐 냉장고에 보관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또 공모한 경황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뭐 전혀 몰랐다 이렇게 그랬었어요. 이야기만 예. 했는데 네. 문제는 병원에 할 때 태어났을 때 남편의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2명이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난 게 예. 2명을 이제 살해해서 유기한 것인데 남편이 직접 퇴원서에 서명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서명을 했으면 그 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충분히 남편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남편은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경찰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보통 이제 서명을 할 때 뭐 그냥 가짜로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진짜 그러면 남편이 알아서 서명을 했다 그러면 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부인이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언제 날지 그 상황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남편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2년 전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함께 이 시체를 유기한 동료까지 살해해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권재찬,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살인범조차 줄곧 사형을 집행을 좀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는 이거를 좀 반성의 태도로 본 것 같아요. 네, 지금 피고인 권재찬이 최후 진술에서 자신에 대한 사형 판결을 받아들인다. 그 상수 자체를 기각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재판부에서는 이거를 반성의 태도로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물론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하면 감형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유족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유족 얘기로는 지금 사람을 3명이나 죽인 지독한 살인범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계획적인 반성이 아니냐, 진지한 반성으로 과연 이것을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그렇지만 재판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걸 이제 반성이라고 봐서 이 감형 요소로 판단을 한 것 같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본 것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강도 범행을 기획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만 아침 7시에 지하 주차장에서 이 살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정황이 살인까지 계획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봐서 지금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폐지 이제 이쪽 그 국가 반열에 올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로서 이렇게 무기징역 정도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국이죠. 제가 그렇죠. 기억하기로는 마지막 사형 집행이 97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예. 이 합헌과 위헌 여부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팽팽합니다. 네. 2번 정도 합헌이 났고 지금 올해 안에 위헌 판결이 날지 안 날지 사형제에 대한 어떤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미 양측의 대립이 너무 팽팽하고 논쟁이 오래되어 왔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어느 한쪽도 어느 한쪽을 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쪽을 지금 선택을 하느냐 이게 남아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 재판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았던 흉악범 사건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 명백한 어떤 사형 선고의 그런 명분이라든가 흉악성이 입증이 되어야지만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그렇게까지 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걸로 보입니다. 네네. 자, 다음 이슈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28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이 됩니다. 네네. 무엇이 크게 먼저 달라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새는 나이가 없어집니다. 우리 1월 1일 되면 한 살 더 먹는다 하잖아요. 이제 떡국 더 먹어도 한 살 더 먹지 않게 되는 거고요. 네. 만 나이와 연 나이가 남아있게 됩니다. 네. 만 나이는 출생을 0살로 보고 생일이 될 때마다 한 살씩 플러스가 되는 그 나이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내 나이인데 네네. 내가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거기서 한 살만 더 빼시면 됩니다. 예. 대부분 이 공공기관, 그러니까 뭐 연금이라든가 정년 이런 것들은 다 만 나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크게 혼란을 겪으실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청소년이 음주, 그러니까 술을 사거나 술집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술집 주인이 주민등록증을 다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얘는 들어오게 해주고 얘는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나이, 그러니까 같은 해에 태어난 또래는 같은 나이로 봐주는 연나이를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보험 나이가 일부 상품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지났으면은 한 살 더 먹은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26살 7개월이라고 하면 27살로 보험 나이를 적용을 하는 상품이 있거든요. 되게 약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들 반응은 어떻죠? 그러니까 일단 뭐 나이가 이제 통일되니까 환영하는 분위기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30대 이상 다 나와. 그러면 다시 이제 안 속속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혼란들. 또 우리 같은 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위계 질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를 따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를 뭐 빠른 몇십 년생, 빠른 몇 년생, 뭐 늦은 몇 년생 이런 관계가 있는데 아마 이래 되면 조금의 서열 관계가 좀 헷갈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좋은 점은 많은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간의 의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